지금부터 경영학 전공 이태영 현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영상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청중은 제 친구인 성은윤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현대 일본 사회와 문화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지식 중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 불황의 전후 모습, 아베 신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베노믹스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챕터와 마지막으로 서로의 감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챕터까지 총 5가지의 챕터로 구성해봤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에서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1992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본어로는 오시나와 레타 니주네엔이라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는 거의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몇몇 지표에서는 1992년의 일본보다도 2012년의 일본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지만, 우선 일본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과 플라자 합의를 가장 많은 경제학자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시행한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등의 규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불러왔고, 미국은 당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화폐인 이 달러의 가치를 낮춰야 했는데, 이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행하게 됐는데, 이 영향으로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면서 반대급부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경제 침체에 또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기 불황의 전후 모습 중 장기 불황의 전 일본의 호황기의 모습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건 장기 불황이 찾아오기 전, 즉 잃어버린 20년이 시작하기 직전의 일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일본의 주식인 니케이 지수는 몇 번의 고점을 갱신하며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 결과 1987년에는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주식의 총액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후반에는 기업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일본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8개를 차지했는데, 현 시점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기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일본과 미국의 자산 가격 및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에 전혀 밀리지 않고, 국민 총 생산은 미국이 600조엔으로 360조엔의 일본보다는 훨씬 많아 보이지만, 이제 인구수로 나눠서 오히려 1인당 GDP 지수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동등하거나 혹은 조금 더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에서는 이 시점 도쿄를 팔면 미국 본토를 전부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을 기점으로 장기 불황이 찾아오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니케이 지수는 급락하여 1990년, 1992년 이후로 이제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 본토 전체를 살 수 있다던 도쿄의 땅값 또한 급격히 주저앉아 버려서
정말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지 오래된 청년 실업률은 일본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인 1992년을 기점으로 점점 상승해서 여전히 현재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던 시점에 한 명의 정치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는 몇 달 전 총격으로 사망했죠. 네. 몇 달 전 총격으로 사망해서 큰 충격을 주었던 아베는 자유민주당 통칭 자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이제 할아버지도 정부에 관료를 했었고 아버지 정치인을 하는 등 그런 엘리트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비서직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그 지역구에서만 총 10번의 중의원을 재임하는 등 10번의 중의원 당선과 2번의 총리직 수행 등 일본 역사의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기도 한 21세기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베 신조의 첫 번째 집권은 실망만 가득했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고이즈미의 후임 총리로 취임한 아베지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은 없고 오히려 일본 국민 5천만 명의 연금 기록을 누락시키고 이제 아베 신조 총리 아래 내각 인사들의 망원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아마추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며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던 시점에 이 아베를 괴롭히던 지병이 문제가 되어서 아베는 그렇게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정권 또한 자민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질병 치료에 집중하던 아베는 민주당에게 넘어간 정권을 찾아오면서 정치적 입지를 재건하고 총리직에 복귀하여 약 8년간 집권하게 되며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첫 총리 재임 시절과 달리 한층 더 프로페셔널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던 아베 2기 정권, 아베 2기 내각의 경제 정책을 바로 아베노믹스라고 합니다. 이 아베노믹스라는 단어는 아베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의 합성어로 아베가 직접 지은 별명이 아닌 아베 정권 밑에 있는 장관 중 한 명이 지은 단어고 언론사에서 쓰면서 이제 좀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의 최우선 과제는 이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었는데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반대가 되는 말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 결국 국가 안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베노믹스의 최우선 과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이 일본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었고 이 디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해서 아베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즉 아베노믹스는 이제 복지 위주라든지 성장 위주 등 이제 특정 방향에 치우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이제 8년간의 아베노믹스 정책의 이제 가장 강력한 특징 3가지를 뽑아보자면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엔화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올리는 강력한 양적 완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많이 사용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드는 국가 중심의 경기 부양, 그리고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 시도까지 총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아베노믹스 또한 효과와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우선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1인당 명목 임금 수준에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던 상승률을 미약하게나마 이제 다시 양수로 바꾸어 놓았고 2009년도 5.1%에 달하던 실업률을 17년도에는 2.8%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리는 등 이제 일본 경제 후퇴만 하던 일본 경제를 잠시 멈춰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 또한 그 아베노믹스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 주식 가격 오른 것도 이제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아베노믹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2%까지 상승시키겠다, 명목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2%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3가지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국 수치상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 한참 목표를 밑도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 국가가 돈을 풀면서 시장에 개입했지만 이게 사실 일본어로 써져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예, 제일 큰 이게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국민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베가 이렇게 돈을 풀고 시장에 개입했지만 이 낙수 효과를 대기업만 좀 많이 누렸다라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로 일본의 국민들이 체감한 한계는 이제 엔화를 약화시킨 것은 결국 이제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인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찾아오는 게 수입 물가의 급등입니다. 왜냐면 이제 엔화가 떨어졌지만 이제 교환을 해와야 하는 상대 국가 화폐 가치는 그대로기 때문에 기존에 지불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그 수입품을 사들여올 수 있었고, 또 이제 1번과 연계해서 3번이 아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엔화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수출 기업은 이렇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제 엔화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 급등하면서 그 수입 물가가 급등했다는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서민들 가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원래도 이제 특이한 경제 구조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들 은행 이자율 뭐 1%, 2% 할 때 일본은 뭐 0.1%, 0.2%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고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은행의 금리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제 마이너스 0.1%,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원금보다 이제 나중에 찾으면 더 적어지는, 마치 옛날 이제
미국 서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금리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의존하던 어느 정도의 고령층은 이제 삶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베노믹스를 그래도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고 여러 비판 의견도 많지만 그럼에도 후진하던 일본 경제를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성을 되찾아 주었고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유연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등 전반적인 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던 일본에게 가장 최선의 정책 방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의 감상을 듣고 질문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발표 잘 봤고 나도 말로만 듣던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진 시기, 알지 못했던 전후 모습, 특히 일본의 80년대는 생각보다도 더 화려하고 잘 나갔던 시절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 우리나라에서 욕만 먹던 아베라는 인물의 내력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아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도 이름에서부터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거든. 네 발표를 듣고 생각보다 일본에서는 의미가 큰 정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덕분에 또 하나의 재밌는 지식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 영상 과제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초대 받아주고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고 질문 없어? 질문이요. 질문 있어요. 일본, 미국 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지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이제 일본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상승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약간 같은 뭐 미국 제품, 일본 제품이 있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낮았거든. 그래서 그 일본 물건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훨씬 싸게 같은 물건이어도 미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싸게 들어올 수 있었어. 그래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미국이 거의 약간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해서 원래 여기 유럽도 들어가거든.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목적은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는 높이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뜨려서 미국들이 자신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 합의인데 이 합의에서 그 원리가 일본은 엔화를 많이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그 미국의 국채를 일본이 살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이제 합의를 한 거지. 모여서 서명한 거지. 나 엔화 너 내 국채 사, 우리나라 국채 사, 대신 너네 나라 화폐 가치 올려. 우리도 수출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플라자 합의는 그런 건데 다시 찾아보고 혹시 내가 틀렸으면 다시 얘기해 줄게. 알겠어. 답변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다른 질문 없는 거지? 이상으로 경영학 전공 이태영 현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영상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